안녕하세요. 알류심장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요청하신 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상담 코칭 전공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저하고 스터디를 마치고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선생님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부탁드렸고요.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한 개인의 의견과 소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여러분 홈페이지나 또 학교에 문의해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한 영상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에서 상담 코칭을 전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담 코칭 학과 그럼 막 대학원 하나에 있는 것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이 전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내에 있는 신학석사 과정 내에 상담 코칭을 전공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내에 문학삭사 과정의 상담 코칭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 일반대학원 신학과 안에 상담 코칭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서 학교 내 홈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안에 입학 안내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목회 신학석사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신학석사 과정, 문학석사 과정, 박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과정도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 석사 과정 내에서의 상담 코칭 학과 그리고 문학 석사 과정 내에 상담 코칭 학이라고 해서 두 가지 과정으로 상담 코칭을 전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정보는 좀 이따가 같이 알려드릴 텐데요. 아마 같은 전공이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는 수업들이 꽤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각각의 과정들은 저마다 필수 과정 그리고 트랙이 조금 다른데요. 신학석사 과정은 목회 신학석사 과정과 다르게 목회자 양성을 주로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가 꼭 신학이라든지 관련 전공을 하시는 분들만 지원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계신 것처럼 2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전공별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입학 시 학부의 전공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시니까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문 또는 과목 대체로 재학연한이 8학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논문 쓰고 그리고 또는 추가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신학을 전공 대상으로 12학점을 더 추가로 수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 코칭학 전공에 30학점을 이수해서 아마 총 42학점을 이수하시면 수료에 해당되는 거고 어학시험을 통과하시면 졸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합시험도 보시는군요. 네, 종합시험과 어학시험을 통과하시면 수료가 되시고요. 그 이후에 논문 또는 과목 대체로 선택을 하시면 졸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학시험 석사 과정도 비슷한 과정인데요. 네, 미수 과목들 뭐 12학점, 그리고 코수학 30학점, 그리고 어학시험,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 또는 추가 이수학 과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4학기제기 때문에 빨리 졸업을 하시게 되겠네요. 보통 우리 석사 과정은 5학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에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토탈 지금 눈으로만 봐도 42학점인데 42학점을 보통 4학기로 나눠서 듣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학기 안에 그 42학점을 다 듣는다라고 하면은
한 학기당 거의 14학점을 듣는데 꽤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교과 과정 이렇게 졸업 연한이 좀 짧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의 과정 수업 과정이 좀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합신학대학원 내에서 네, 신학 석사 과정 그리고 문학 석사 과정을 통해서 상담 코칭학을 전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제가 들어온 홈페이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내에는 네, 심리학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안에 세부 전공들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 네, 신과대학이라고 존재합니다. 신과대학에 신학과를 클릭하시고 여기 홈페이지 집 모양을 클릭하시면 네, 다음과 같이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신과대학 과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부 전공으로 구약학, 신약학 쭉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담 코칭학이라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앞서 상담 코칭학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과 똑같이 꾸며져 있습니다. 아마 오픈되어 있는 과목도 많이 겹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 과정으로 야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세대 일반대학원 신학과 과정은 일반대학원 과정으로 주간에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코칭학과를 전공하는 방법은 3가지 트랙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상담 코칭학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역사하고 이론 베이스를 선생님께서 연세대 신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잘 캐치해 주셨어요. 40년대 후반 시카고대 칼 로저스 동료 교수인 신학자 시워드 힐트너에 의해서 목회 상담학이 시작되었고요. 1950년대 초 한국에서는 연세대 신과의 이완신 교수님이 최초로 상담학을 소개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의 국내 최초로 상담을 전공을 해서 이렇게 개설한 상담 코칭학은 이러한 신학의 뿌리를 둔 인문 사회학 전통을 계승해서 치유와 성장을 추구하는 상호학문적인 접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상담학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상담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과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융합 학문으로서 상담 코칭학의 기본 전제는 치유의 학문인 상담학과 새로운 긍정심리학 기반 접근인 코칭을 융합하여 인간의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성장은 물론 사회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인간의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치유 그리고 상담 이런 부분과 플러스 그리고 수행과 그 다음에 뭔가 수행과 어떤 실행을 높이는 코칭 이런 거 2가지 관점에서 상담 코칭을 진행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간단한 또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현재 인원수, 그리고 특징, 장학금이나 자격증 과정에 대한 부분들 질문 드렸습니다. 인원수는 일반 대학원은 석박사 한 학기 한 3명에서 5명을 뽑았으나 2022년부터는 2명 내외로 인원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따로 인원을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원수를 반으로 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학교 안에 있는 실습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과적인 인원수를 뽑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일반 대학원 과정은 학생들을 많이 뽑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내려온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한 학기에 뭐 한 3-4명, 5명 정도 되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까지 한꺼번에 밀리게 되면 한 교수님당 맡아야 할 제자들이 거의 7, 8명에서 10명까지 되는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담임 선생님 같은 제도로 뭐 7, 8명, 5명이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논문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겠죠. 물론 대학원 교수님들이 논문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1대1 막 하면서 그렇게 잘 봐주시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심사해야 할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훨씬 더 이제 부담스럽게 되시겠죠. 그래서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원래 한 2명 내지 정말 많이 뽑을 경우엔 3, 4명 이렇게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외적으로 많이 뽑는 학교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교들은 보통 랩실이 운영이 안 되는 경우, 그냥 니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졸업해라,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겨 있는 학교들은 인원수를 조금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원하시기에 합격하기에는 많은 수를 뽑는 학교가 여러분들에겐 유리할 수는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케어나 또 학교 안에서의 적응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조금 뽑는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원래 조금 뽑아요. 네. 박사 같은 경우는 졸업 요건이라든지 졸업 논문에 대해서도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거의 한두 명 뽑는다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기존에는 3명에서 5명 정도를 뽑았으나 2022년부터는 2명 내로 인원수를 반으로 줄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바로바로 졸업하면 또 상관은 없는데 졸업생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면 학생들을 더 추가로 받는다라는 게 교수님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학기에 이렇게 누적되는 경우 있죠. 네. 그래도 지금 연합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논문을 안 쓰고 네,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경우에 졸업이 가능한 비논문 트랙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또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학교 방침은 인원수를 줄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연합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도 10명이 넘지 않게 뽑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그렇게 인원수를 뽑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요. 특징, 일반 대학원은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대학원 과정에서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신학 수업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안에 세부 전공으로 상담 코칭이었지만 그래도 신학과라는 메인 전공이 있기 때문에 신학과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 전공 수업은 일반 대학원과 연합신학대학원이 같이 듣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학원은 보통 주간 과정, 연합신학대학원은 야간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 야간 과정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나 졸업 요건, 등록금, 졸업장 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학하시는 대학원에 대한 세부 조건을 잘 살펴보고 그 졸업 요건을 맞춰야지 졸업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참조하시고요. 장학금은 조교 장학금의 기회는 매번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 안에서 2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편이고 그 외에 해당 장학금들은 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요, 이 상담 코칭과 그 교육 과정이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 그리고 한국기독교 상담학회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학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 이러이러한 과목을 이수하세요라고 하는 그 교육 과정의 최소한의 어떤 그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랑할 만한 거 좀 부탁드렸더니 상담계에서 유명하신 유영권 교수님, 권소영 교수님이 계셔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연세대 상담 코칭 센터가 내부에 있어서 실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유영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심리학회 그 심포지엄 할 때 잠깐 뵀는데요. 정말 그 젠틀하시고 부드럽고 아주 저기 뭐랄까 다정다감하신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전달하시는 거 보면은 그분이 약간 인품과 성격이 좀 드러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떤 그 차분하고 다정다감한 정말 상담 심리사의 어떤 인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력 연구 분야는요. 이 학교는 보통 질적 연구 방법을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연구 주제는 다양한데 다문화, 난민, 아동, 청소년 집단 상담, 슈퍼비전, 가족 치료, 정신 분석 등등등. 네, 이 정도면 다 다룬다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특별히 교수님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를 선호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뜻은 이 교수님들이 특정한 어떤 분야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랩실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실습, 그다음에 필드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한다.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일반 대학원 상담 코칭학, 연합신학대학원 상담 코칭학이 대부분 수업을 같이 듣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인원수가 적은 수업은 20명 내외이지만 석박사 통합 수업은 80명까지 들었습니다. 네, 많죠. 일반 대학원은 보통 1, 2, 3, 4, 5기 다 합쳐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12명? 정말 진짜 많이 수업 들었을 때 한 25명, 30명 전까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80명까지 들었으면 진짜 많이 듣는 거예요. 아마 네, 3개 학과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상담 실습 과목은 6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실습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인원을 제한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조 발제가 있고 빡센 편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팀플이 있으면 조금 수업이 빡세지죠. 네, 조 모임 준비 기간 한두 달 두시고 발제 시간 50분에서 2시간. 네, 발제 수업을 조금 진행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평적 독서 보고서가 자주 있는 편이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시험은 없습니다. 네, 제 대부분 리포트나 이렇게 과제로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연합신학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업에만 집중이보다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인원수를 반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수업 인원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코칭학과를 선택하신 좀 독특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선택하신 이유는 동기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담 코칭학에 입학한 배경이 다양하지만 기독교 베이스로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담과 코칭 두 분야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신원의 경우에는 연대 학부 출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기독교 베이스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거기다 코칭 두 가지 분야를 관심 있어 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 코칭학과 커리큘럼을 지금 홈페이지에서 잠깐 함께 둘러보고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상담 코칭학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요. 네, 두 번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코칭학은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의 진단, 치료 전통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다. 네, 그렇죠. 기독교 베이스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경험,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상담 코칭학은 신경과학, 심리학, 가족학, 사회학 등의 인접 학문들과 대화하며 인간과 공동체 회복의 과정을 목회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그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학문으로서 상담 코칭학의 기본 전제는 치유 학문의 상담학과, 여기 아까 소개해줬던 부분들이고요. 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사 하나님의 자녀이자 세상의 당당한 주체를 세우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독교 베이스의 학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네, 교육과정에 이수되어 있는, 개설되어 있는 학과 과목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네, 복귀신학 방법론, 상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긍정심리학과 코칭, 집단상담, 임상신학과 다문화 상담, 상담실습, 인턴실습, 정신병리와 약물치료, 상담 코칭을 위한 정서심리학, 영지주의와 분석심리학, 융심리학 세미나, 상담 연구방법론, 아동 및 청소년 상담, 영성상담, 연금술의 심리학. 네, 특이하네요. 연금술의 심리학. 이게 뭔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코칭 심리 이론, 꿈 환상, 신화 심리치료, 융에 관련된 부분이다. 트라우마 세미나, 심리 검사, 이론과 실제, 코칭 상담, 가족 치료 대상 관계 세미나, 이 부분은 박사 과정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교과 과정이 오픈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이수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하고 있고요. 필수 과정이 있고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만드셨던 것 같은데요. 융에 대한 그 과가 그 과목들이 꽤 오픈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좀 흥미롭네요. 네, 보통 다른 학과들은 융의 정신분석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융 관련된 학문들이 조금 오픈되어 있는 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칭 관련된 과목도 꽤 많은 것 같고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동기들, 선배들의 연령대, 직업은 어떻고요? 또 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시고 일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일반 대학원만 한정해서 본다면 학부 졸업 후 바로 오신 20대 초중반, 그리고 후반 30대 초반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학교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상담센터에 취업하시거나 일반 사설 상타에 취업하시거나 청소년 상담센터, 기업 상담을 하거나 군 상담 또는 본인이 이제 센터에 개업을 하시거나 네, 학계에 남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비슷비슷하네요. 네, 연령대는 아마 일반 대학원이 훨씬 더 젊은 축에 속하고요. 아마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전형과 준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반 대학원 자소서를 작성할 땐 연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서류 합격 후에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연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연구의 능력, 연구의 역량을 어필하는 부분 때문에 그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면접 시 질문이 되게 다양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주위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선호하는 상담 이론이 있는지,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질문을 그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원하게 동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 1학기 입학 면접에서 면접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오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도 전공 질문에 대한 게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네,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지고 어려워졌다라고 해봤자 뭐 전공이 더 어려워진 거고 뭐 전공 질문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대학원 지원과 연합신학대학원 준비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대학원의 경우 연구계획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연합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상담 전공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 내 실습이라든지 또 학교 안에서의 아쉬운 점 뭐가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학과 안에 상담 코칭 센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 있는 그 상담 코칭 그 센터는 좀 유명한 편인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또한 또 새로 개편한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석사 3학기에 필수로 상담 실습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명 안에 뭐 있는 사람들끼리 실습하는 그런 인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한 학기 내 보통은 교과 과정 외에 따로 인턴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기 수업 안에 인턴 과정이 있다, 실습 과정이 있다라는 건 네, 좋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인턴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있었고 네, 비용을 내고 하는 유료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쉬운 점은 비대면으로 수업하다 보니 체계적인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이 점은 정말 모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프로젝트도 하고 만나고 이런 만남을 좀 가져야지 훨씬 더 친해지고 그리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존재하는 인프라들인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밀감이나 연결감도 좀 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또 뭉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같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 누가 나 좀 데려가서 같이 해줬으면 이런 마음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서셔서 우리 같이 이런 스터디,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거 공부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뭐 고등학교나 뭐 학부 과정같이 지도교 주체제나 뭐 담임교사가 존재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필요한 어떤 과정들은 스스로 알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다양하게 어울리고 또 친밀감 갖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주시고 싶은 것 여쭤봤더니, 네,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 교수님의 논문과 단편 책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 종교와 심리학의 만남, 그리고 한국 기독 상담학의 역사 전망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의 가치관과 또는 뭐 방향의 바람이 뭐 같다라고 하시면 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어필하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조금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네, 꼭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상담심리사 마음심의 블로그 네이버 검색하시면 블로그 찾아보실 수 있고요. 개인 심리 상담 문의 또는 개인 컨설팅 문의는 마음심리 상담 프로그램 게시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 전달드리고요.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